변제기 도래. 채권의 존재, 그 다음에 그 채권이 변제기가 도래해야 된다 라고 하는 부분이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거든요. 민법 320조 1항에는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그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유치권은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제기 도래는 유치권의 성립 요건으로 그렇게 이해를 되고 있습니다. 다른 채권에 있어서는 피담보 채권의 변제기 도래가 담보권 실행의 요건에 불과하지만 유치권에 있어서는 성립 요건 인정에서 차이가 있다. 변제기 도래 전에 유치권 성립을 인정하게 되면 변제기 전에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강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죠? 이해되죠? 만약에 변제기 도래 전에 남의 물건을 움켜쥐고 거부를 하게 되면은 사실상 채무 변제를 강제받게 되는 거잖아요.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변제기가 도래해야지 그때부터 유치권, 그러니까 남의 물건을 유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논리인 겁니다. 자, 그래서 변제기 도래 여부가 실무상으로 이제 많이 다퉈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한번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 깊게 좀 보셔야 됩니다. 조금 이렇게 언뜻 판단해서는 이해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대법원 2010년 사건인데 건물 명도 사건이죠. 원고가 이제 건물 명도해달라, 유치권 주장하는 사람 명도해달라 했는데 원심은 지금 원고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인용했어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공사대금 채권의 변제기가 도달하지 않았다. 그런데 네가 유치권 주장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유치권 성립 요건 이 부분이 모자라서 명도해야 된다. 이런 판단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대법원에서 이제 파기가 된 거예요. 자, 어떤 이유냐? 이 사건 도급계약상에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할 경우 이에 대한 보상책으로 특정 토지를 제공하기로 되어 있다는 원심 판단 같은 사정은 공사대금 지급을 위한 담보 제공 등의 약속으로 보일 뿐이고 공사대금 채권의 변제기가 도달하지 않았다거나 유예되었다고 볼 근거로 보이진 않는다.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 변제기가 도달하지 않았다라고 본 원심 판단은 잘못된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대법원 2007년 사건입니다. 그 토지 임차인의 그 건물, 공작물 매수 청구권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매수 청구권. 그 민법 643조, 이것은 토지 전세권, 임차권이 아니라 토지 전세권에도 유추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그 매수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요건 지금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이죠. 유치권 부존재. 그러니까 이 토지 임차권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세권이죠. 토지 전세권자라고 하는 사람이 유치권을 주장을 하는데 내가 매수 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유치권이 있다. 이런 논리거든요. 근데 이제 그건 원고가 아니다. 유치권 없다. 이렇게 이제 확인 소송을 구한 건데 이 매수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 임차권 등이 그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기간이 만료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건물이 현존해야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법리에 비춰보면은 원심이 피고는 이 사건 건물과 그 부지의 토지 전부에 대한 전세권 자일 뿐. 그러니까 토지 임차인이 건물을 지어가지고 건물을 사달라. 토지 임대인한테 건물을 사달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 이 피고라고 하는 사람은 건물하고 토지를 같이 임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임차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고, 토지 부분만 분리해서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 임대차를 한 것이라, 그건 아니다. 또한,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하지도 않았다. 라고 했기 때문에 매수청권이 발생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했어요. 그것은 정당하다. 그죠? 그러니까
토지만 임차해가지고 자기가 임차인이 건물을 지은 이런 경우에 지금 매수 청구권이 발생을 하죠. 그리고 다음에서 이제 우리가 그 결련성 이야기를 할 때 이게 이제 뭐 그 매수 청구권을 근거로 매수 청구권이 과연 그 예를 들면 토지에 대한 토지 임차인이 매수 청구권을 행사했을 때 근데 그 상대방이 그 제대로 응해주지 못했을 때 그 채권을 가지고 그게 뭐 그 토지를 점유하는 토지와 결련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 결국은 없다고 봐요. 부정적으로 보는데 이 판단은 있다 없다 이런 논리를 떠나서 너는 그런 구조가 안 나온다는 거죠. 토지하고 건물을 같이 임대했는데 같이 임차했는데 그렇다면 매수청구권이 안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게다가 전세권 존속기간도 아직 도달 안 했다. 이런 논리인 거죠. 그 다음에 서울고등법원 2007년 사례입니다. 건물 명도 사건입니다. 자, 피고 주장, 유치권을 주장하는 피고 주장은 그 A 건물, B 건물 신축 공사를 해가지고 못 받은 공사 대금이 있다 이런 거고요. 이에 대해서 이제 원고는 뭐라 주장하냐면 아직 피고 규책 사유로 공사업자 규책 사유로 준공되지 않아서 미완성 상태로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그 공사대금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이런 이제 항변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법원이 판단한 것인데, 이게 이제 좀 여러분들이 좀 귀담아 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항상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건물의 신축 공사를 한 수급인이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고, 그 건물에 관해서 공사대금 채권이 있다면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건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 경우 공사대금 채권은 변제기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또한 당사자가 여기서부터 중요한데요.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할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이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도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된다. 이것도 이제 일반적인 판례 해설이고요. 그런데 불확정한 기한의 사유인 불확정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건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렇게 종합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이 사건에서는 이게 건축주입니다. 건축주. 피고 공사업자는 그 건축주에 대해서 A비동 건물의 신축에 따라서 완성된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공사대금은 건물을 다른 데 분양을 해서 분양계약금, 중도금, 입주금 이렇게 정산하기로 했는데 이것은 불확정 기간을 정한 것으로 봐야 되는데 이 건물 부지에 대해서 경매 절차가 진행되거나 그 다음에 건재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의 이유로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급기야 도급인인 정모 씨가 잠적함으로써 분양과 공사가 중단되었으며 그로부터 수개월 후에 이 신한은행 신청에 따라서 이 임의경매 절차가 개시되었기 때문에 적어도 이 건물주 건축주 정의 잠적한 무렵이나 늦어도 임의경매 절차가 개시된 무렵에는 이 불확정한 기한의 사실의 발생, 즉 분양에 의한 공사대금 정산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따라서 그 시점에서는 공사대금 채권이 완성된 부분에 한해서 변제기가 도래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사건인데요. 자, 이 사건도 앞 사건하고 좀 비슷합니다. 공사대금을 공사 완료된 뒤에 받기로 했는데 중도에 공사계획이 해지된 경우 과연 공사대금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했느냐 이런 거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에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도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되죠. 그리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 네, 이행불능이라는 것은 반드시 물리적 불능만에 한할 것은 아니고 일반 거래 설정에서 이행하는 것이 극히 곤란한 사정이 있다면 이 또한 불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하도급 계약상. 이 사건이 지금 하도급 계약인가 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도급자가 원도급자, 이게 법률적으로는 수급인이라고 하죠. 그 수급인에 대해서 지금 계약을 하면서 자기가 맡은, 예를 들면 그게 창호공사다라고 하면은 창호공사가 끝나면 원래는 돈 받는 것이 정석인데 공사가 다 끝나면 받을게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한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하도급 계약상 공사대금을 그 원고가 공사를 완료한 후 매립 토지로 받기로 한 것은 매립공사 완공이라는 불확실한 사실을 이행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하도급 계약이 해제돼서 이행이 극히 곤란하게 됨으로써 이 사건 매립공사의 완공이라는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라고 할 것이기 때문에 공사대금 채권의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봐야 된다 라고 해서 그 항변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이 이제 공사대금 사건이네요. 공사대금을 달라라고 했는데, 유치권 사건은 아니고요. 공사대금을 달라라고 했는데 그 공사대금 채권이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이런 항변에 대해서 법원이 판단한 그런 사건입니다.